안녕하세요. 법장이TV 법장입니다. 사람이 거주 중인데 철거한다고요? 우선 지역주택조합, 재개발, 재건축 등 부동산 사업에 관해 사연을 소개해달라고 많이 문의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다 소개를 해드리긴 어렵겠지만 최대한 많은 사연을 소개해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메일 주소는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꼭 지역주택조합에 한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목을 어떻게 달까 고민을 하다가 지역주택조합 등에서 발생 가능하기에 지역주택조합 재개발이라고 제목을 기재했습니다. 사람이 거주 중인데 철거를 한 사연인데요. 어떻게 2020년 현재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저 또한 처음에 그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생각하다가 부동산 사업에 관한 수없이 많은 소송을 하면서 저도 경험하고 목격한 것이라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참고로 아래 내용 중 층수, 호실 등 아주 구체적인 것에 관해서는 실제 사실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요약했다는 점 미리 밝혀드립니다. A는 지역주택조합 예정지에 집합건물인 전체 4층인 빌라 201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진행되면서 자신의 집은 매도 청구 소송의 대상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A는 토지 수용이나 매도 청구 소송이라는 용어가 생소했고 처음 겪는 일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만 여러 뉴스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니 소리만 하는 알박기를 하면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고 가진 재산이 해당 빌라 201호밖에 없었기 때문에 최대한 보상을 많이 받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호시들은 모두 협의를 진행해서 일정 금액을 보상받고 이주하고 있었지만 가족들과 끝까지 나가지 않고 해당 빌라에 거주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조합에서는 주택사업을 위해서 토지담보 대출 등 엄청난 금액을 대출받은 상태에서 한 달에 나가는 이자만 해도 몇 억이 되는 상황에서 A가 협의에도 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버티기만 해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명도소송, 매도 청구 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조합과 철거 용역업체에 빨리 A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독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조합원들의 원성은 철거업체를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철거 용역비를 받고 진행하는데 왜 A를 해결하지 못하느냐. 계속되는 은행 이자는 결국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으로 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내부적인 갈등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철거 용역업체는 A에게 위협과 협박을 시도했지만 이에 A의 마음은 전혀 바꾸지 않았고 혹시나 자신들의 가족들, 아내나 자녀들에게 해가 될까봐 가족들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하고 혼자 빌라에 거주하였습니다. 철거 용역 업체에서는 엄청난 비난을 감수하면서 계속해서 기다린 것은 어려웠습니다. 이에 A의 빌라를 강제로 철거하기로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철거 현장에서 A가 다치거나 혹시나 사망하면 문제가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빌라에 누가 살고 있는지 확인해서 A만 해당 빌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철거 용역 업체 직원 한 명은 A에게 전화를 해서 밖에 나오게 한 후 나머지 직원들은 굴삭기 등을 동원해서 순식간에 B빌라를 철거하기 일합니다. 물론 A는 위 철거 용역 업체를 고소했고 이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었지만 빌라가 강제로 철거된 상황에서 다른 입주자보다 많은 보상을 받지도 못했을 뿐더러 금전적, 시간적 손해와 함께 갑자기 자신이 거주하던 빌라가 철거되는 장면을 목격하는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변호사로서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자신의 재산권이 강제로 수용되어 정당한 보상 이상을 받고자 했던 A의 마음도 이해가 됐고 하루빨리 철거해서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조합과 철거 용역 업체의 입장도 이해가 됐습니다. 물론 누군가 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아 정말 큰 다행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 철거 과정에서 철거민이 다치거나 급기야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사업은 많은 사람들의 새 보금자리를 위한 것인 만큼 누군가가 다치거나 피해를 입는 일이 없기를 기원해 봅니다. 다음 기회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영상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법장이TV 법장이었고요. 앞으로도 많은 사연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